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9540이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보시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93,500원 이죠. 현재 시가가 93,500원이고 장은 마감했는데 거의 이제 뭐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연간 수주액의 51%를 초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연말까지 한 15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수상함 두 척 정도 5천억에 수주를 했는데 요 기사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 필리핀 초계함이죠. 수상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 초계함 두 척 수주 총 5,830억 원.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28일 필리핀 국방부와 3,100톤급의 초계함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번에 수주한 초계함은 울산 중공업에서 건조가 돼서 2025년까지 필리핀에 인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본부장은 한국과 필리핀 간 군수 방산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방위사업청, 해군, 재외공간 등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향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제 약간 이 군수 방산 관련 뭔가 어쨌든 만들어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산주로도 또 묶일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작년에는 이제 에카 천연가스 그게 이제 매출액이 좀 많이 나와서 수주를 많이 맺었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내년도 수주 호황이 계속 수주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32척을 포함해서 224척을 수주 225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하면서 225억 달러면은 23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9억 달러의 51%를 초과 달성을 했다. 굉장히 좀 엄청난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초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물론 제가 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설명드린 부분 있죠. 공사손실 충당금이란 게 있었었죠. 이거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 2분기 때 공사손실 충당금이 발생했다. 이게 왜 발생했냐? 그냥 뭐 기판이라고 말하면은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게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후판 가격 인상인데 어, 평균적으로 배는 계약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계약이 들어가면 계약금 발생하고 계약금을 주고 나서 이제 수주가 들어가면은 중도금 뭐 완납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요게 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내가 배를 받는 날이 2022년 1월이에요. 근데 계약금은 어쨌든 간에 뭐 한 천억을 했어. 천억을 해서 이 조선주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남겨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공사나 수주를 해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남겨 먹어 우리가 이 조선해양이. 근데 원자재 값이 갑자기 두 배나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얘네가 마진을 500억 막 30% 50% 본다. 이렇게 되면은 손해는 안 봤을 거야. 근데 보통 평균 건설이나 조선이나 비슷해요. 적으면 5%, 많으면 15%예요. 가져가는 게. 그러면은 이 가격이 후판이 그 배 후판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 또 원자재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해양이 2분기 때 거의 8천억 원의 적자를 봤죠. 8천억 원의 적자를 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조 단위 규모의 적자를 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계약을 할 때 그런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게 갑자기 계약 중도에 올라가면 이걸 고객사한테 전가하는 어떠한 그런 그 계약서 부분에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뭐 잘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더 안정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회사가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번에 뭐 151%에 원래는 15조였는데 23조를 어쨌든 수주고를 달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를 계속 찍게 된다면 실적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100%에서 50%를 더 추가해서 이거에 0.5배를 더 추가 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정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으로 인해서 사실 조선주는 가는 거거든요. 주가가 상승 요인은 실적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년부터는 주가가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12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12만 원. 12만 원을 돌파를 하면 뭐 14만 원, 16만 원까지도 다시 올 수 있지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12만 원. 그래서 이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주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조선해양을 굉장히 알아주는 종목이기도 해서 떨어질 때마다 아래서부터 계속 모아간다. 이거 원칙이 있어요. 조선주나 건설주 같이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간다.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셔야지 나중에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조선주가 갑자기 한 번에 상한가 가고 그러지는 못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 조선주 매출이 가장 좋고 독점을 한다고 쳐도 상한가는 못 가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왜 매집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특히나 외국인은 거의 빼지를 않아. 계속 매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봤을 때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 예, 조선주는 바닥이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아래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분봉을 보더라도 분봉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계단식 하락이죠. 계단식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요 같은 경우 세력들이 아래에서 물량을 계속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세력들이 이탈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개파락해서 한 번에 다 빼버려요. 세력들이 평균적으로 한 번에 다 빼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이탈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흘러내리듯 계단식 하락이죠. 요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아래에서 계속 물량 받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선해양의 1차 목표가는 12만원. 12만원이고요. 16만원까지는 사실 내년이 조금 지나야지 내년 3분기에서 내후년 1분기 정도까지가 돼야지 이 정도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도달하지 않을까 빠른 시간 내에 16만 원을 도달하기에는 그동안 행보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요 정도의 기간을 또 줘야 돼요. 16만 원까지 가려면 이 과거에 애가 16만 원까지 정고점까지 찍었을 때 이 기간을 한 번 더 애한테 줘야 됩니다. 시간을.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계속 모아서 평단가를 낮춘다. 이 조선해양은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아래에서 지금 바닥권이다 저점이다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면은 결국에는 조선해양 같은 게 오히려 수익 보기 수익 쉽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한국 조선해양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